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발 기침에 크게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대한 영향으로 시원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에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키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 한 2, 3주가량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엔비디아 CEO라던가 반도체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괜찮다, 우리 주문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지금 놀래키고 있고요. 실적 깡패라는 별명이 정말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실적은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보게 된다면요. 매출액은 570억 달러, 영업이익이 370억 달러, 그리고 EPS가 1.3달러로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모두 다 웃돈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2%, 25%, 그러니까 20%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놀라운 부분은요.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66%가량을 차지하면서 아직도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부분별 매출을 보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역시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512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6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게이밍 부분이 43억 달러, 그리고 로보틱스 쪽이 6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부분별 매출을 보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실적의 성장세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요,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로 엔비디아가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로 대변신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GPU의 매출이 430억 달러고요. 네트워킹 쪽이 82억인데 이 네트워킹 쪽이 무려 160%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특히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AI 칩을 주문하고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이게 실적에 아직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엔비링크라던가 인피니트 밴드, 그리고 스펙트럼 X와 같이 엔비디아의 제품들이 모두 다 두 자릿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것 또한 놀랍습니다. 엔비디아 세계관이 완전히 공고하게 구축된 것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GPU의 수요가요, 학습이라던가 추론이 모두 급증을 했는데 네트워킹 또한 강세를 보이면서 AI 클러스터의 구축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게 이번 엔비디아 수치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부분이 엔비디아 핵심 성장 엔진으로 확인이 됐고 AI 회사라고 일컬어도 무방할 정도로 이번 실적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또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그렇다면 과연 4분기에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매출액 추이와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면요. 4분기 가이던스 전망치가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3년 1분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3분기에 그래프의 가파르기가 훨씬 더 가팔라진 게 보이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엔비디아의 실적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월가 예상치가 616억 달러였는데 650억 달러로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전망치만큼만 나온다고 하면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거고요. 분기 대비 무려 14%가량 상승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매출 총 이익률을 보게 되더라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 3분기에 73.6%의 매출 총 이익률이 나타났는데 4분기 다음 분기 때는요. 75%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75%를 달성을 한다면 엔비디아 역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 가이던스가 달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실적을 견인하는 게 블랙웰의 힘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FO는요.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라인업은 블랙웰 울트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웰이 지금 해외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얼만큼 많은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품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은 정말 다릅니다. 우선 GPU 전량 매진됐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면서 AI 버블, 근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젠슨항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발언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GPU 공급과 수요 관련 쪽을 보게 됐을 때 블랙엘의 판매량이 차트에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클라우드 GPU는 이미 전량 매진이고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학습이나 추론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는 AI 선순환 구조에 완전히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AI가 모든 산업에 침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는 일을 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을 하면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AI 버블 우려에 대해서 엔비디아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AI 가속기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플랫폼이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우리는 AI 전 과정에서 성능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NV링크라던가 전반적인 제품군의 수출 증가세가 실적 증가세가 두 자릿대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근거인 듯하고요. AI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요가 지금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AI 버블론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블랙의 울트라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면 GPU의 가격에 대한 단가의 상승,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네트워킹의 상승률이 지금 무려 161%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까지 더해진다면 실적의 가파르기는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젠슨항이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대 기술의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CPU에서 GPU로 가속 컴퓨팅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의 법칙이 한계에 도달을 했고 고성능 컴퓨터 중심으로 GPU가 이동을 하고 있다, GPU를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마다 컴퓨터에 들어간 칩이 2배가량 늘어나고 성능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법칙인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GPU를 빠르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앱보다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AI 기반으로 제정이 될 건데 대표적으로 팔란티어가 기존의 GPU를 정리를 하고 쿠다X, 엔비디아의 플랫폼이죠. 쿠다X, 엔비디아의 모델을 사용하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확산입니다.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현재 도요타 그리고 TSMC와 같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공장을 가동 중이고요.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동화라던가 업무 대체 같은 경우를 지금 AI가 진행을 하는 거다. B2B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고요. 피지컬 AI 역시나 제조나 물류 로봇 분야에서 AI가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면서 AI 수요는 이제는 텍스트나 단순히 이미지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할 때 함께 참여하고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데 AI가 모든 걸 관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이 찾아오고 도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GPU 사용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항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이라던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퍼펙트 실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성장세를 증명을 한 것인데 그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했었죠. 우선 퍼펙트 실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요. 매출 잘 나왔고요. EPS 잘 나왔고 가이던스 제시도 너무 좋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 것이고 근거를 블랙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더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감속이 아니라 가속 구간이다라고 숫자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것 중에 세계 최고의 메모리 AI 파트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SK의 칩에 대한 칭찬을 하기도 했었죠.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더 실적을 잘 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젠슨왕 CEO가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깜프잖아.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죠.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였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냈고요. 시장의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내년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전부 솔드아웃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그간 시장을 짓눌러왔던 AI 버블론을 다소 완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국내 증시도 영향받아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2.8%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2.6%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심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간 낙폭이 컸던 만큼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4,000선을 복귀해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거래일 만에 4,000선으로 복귀해낸 모습이고요.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역시나 SK하이닉스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4,0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차트 흐름상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더욱 더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도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구간 89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더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외국인의 경우에는 5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합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9,8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복귀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좀 더 강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복귀한 외국인이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소폭 담아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20억 원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 확인됩니다. 8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 DDR5를 LPDDR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고요. 이 LPDDR의 경우에는 보통 스마트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전력,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효율이 좀 더 극대화되어 있는 이 서버 메모리죠. 이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좀 증가를 하면서 내년에는 가격이 2배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흐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강합니다. 5%대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4%대 강세, 태성도 2.8%,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화장품 확인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수입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여기에 화장품 수입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이제 중일 갈등이 좀 격화되면 희토류 수출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주는 현재 구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에이블 CNC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5%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CJ도 9%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토니모리 5.7%, APR도 5%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울타뷰티에 입점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매출이 30%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4%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 한 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결국에 엔비디아 했습니다. AI 대장으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도 훈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살펴보자면 실제로 매출이 570억 달러 넘게 찍히면서 예상치 상회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1달러 30센트로 예상치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의 경우에도 650억 달러로 예상했던 618억 달러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으면 또 데이터 센터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66% 성장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또 젠슨항 CEO, AI 간부의 CEO 주요 코멘트들도 시장에서 화제가 됐는데 블랙웰 판매량이 off the chart다, 폭발적이다, 측정 불가능하다라고 했고요. 클라우드 GPU가 품절 상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AI 거품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제 간밤에 2.8%로 마감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 또 뛰면서 196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하이닉스 현재는 2%대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대 탄력으로 더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미래반도체도 4%대 오름세로 15,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T가 10% 가까운 탄력, 레이저셀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 여전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쪽 HBM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오늘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력한 시세를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덕분에 화장품주의 주가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격화하면서 중국의 일본행 수요가 흔들리면서 한국이 대체 여행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기념품인 K-뷰티가 또 수혜를 크게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이 중국인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체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례를 좀 살펴보자면 지난 2012년에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에 반일 감정이 좀 높아졌던 당시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14% 늘었고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사드 때도 한한령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었는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48.3%나 감소했습니다. 약 805만 명에서 417만 명까지 반토막이 난 거였죠. 이러한 관광객들이 일본과 동남아로 또 대체 방문을 하면서 일본과 동남아 방문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수요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중국을 가는 수요도 또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화장품 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등의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이 불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데이터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화장품주 분위기 살펴볼까요? APR은 오늘도 5%대 그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고 토니모리와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도 흐름 돋보입니다. 에이블 CNC는 15% 이상 뛰어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과 같은 대형주들도 오늘은 3에서 5%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가 있는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도 이제 이번 주 들어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금 주가의 질주를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옵니다. 어제 또 공시를 내놨는데 공시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증권가에서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국의 생산 공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6개 증설을 발표해놨는데 8개 라인에 중국 자신 시내에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면서 지난 12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2개 라인을 추가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제 이렇게 추가 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밀양 2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해석을 했고요. 지난 3분기 실적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했기 때문에 라인 증설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예상 투자 금액도 2014억 원 규모에서 2,072억 원까지 소폭 증가하게 한 것으로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코멘트들이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여전히 부족한 공급과 견조한 수요를 보여주는 공시 내용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200만 원 유지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이번 공시가 중장기 실적 전망의 상향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공시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180만 원의 목표 주가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안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눈에 띄었는데 유한타증권에서 여전히 불타오르는 불닭 인기가 실감되고 있다면서 200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한 바 있고요. DS투자증권에서도 불닭볶음면의 수요는 이상이 없다면서 19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도 식품주 분위기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2.5%대 강세, 141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풀무원도 1%대, 샘표식품도 오늘은 4%대 강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과 함께 연동되는 소스 만드는 업체 S&D의 경우에도 2%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 이슈 함께 점검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나날이 깊어가면서 국내 여행주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주도 또 분위기 좋게 이어가고 있는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 그 테마가 형성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중일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이제 노랑풍선 여행주들이 강세가 한 번씩 나왔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죠 수입물 그 수입산 그 수산물을 이제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중국이 일본한테 통보를 하면서 뭐 한성기업이라든지 뭐 CJ 시푸드 그리고 동원수산 이런 것들이 좀 강세가 나왔죠. 오늘은 이제 보니까 호텔, 레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들어왔을 때 입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왔었고 이런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당분간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오늘 보시면 천일고속, 뭐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고속 터미널을 이제 재개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든다라는 이슈로 테마주들이 이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발성인 경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양국 간의 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는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격화가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교관이 이제 중국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한테 주머니 손 꼽고 이렇게 인민복 복장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좀 무례한 태도를 이렇게 보여진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본이 중국을 가는 것도 점점 줄어들 거고 중국은 이제 뭐 그렇게 했죠. 아예 여행을 취소하면 일본에 대한 항공권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이제 고래 싸움에 그동안 저희는 새우 등이 터졌었는데 이 새우가 되게 수혜를 많이 입는 그런 새우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22,500원 오늘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방황 중국인이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카지노 쪽 매출의 특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 수급을 좀 보여드리자면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연기금은 그동안 근 한 달 동안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고가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준다라는 거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열려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트레이딩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인 수요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무비자 입국의 이슈도 함께 또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는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롯데관광개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로키텔스케어. 이제 지난주에도 강조를 좀 많이 해주신 종목이었는데 의료 AI 관련주로 짚어주셨고 오늘 13% 이상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내내 흐름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신고가 가기 전에 4만 원대에서 이데일리 출연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네. 그 종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갔을 때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하고 어떤 그 새롭게 기업이 재평가가 되는 구간이라는 것을 신고가 같다라는 걸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키텔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도 이제 상한가를 한번 찍었었는데 11월 17일이죠. 상한가를 신고가에서 찍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롯데관광개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 지금 AI 재생 플랫폼 관련해서 이 종목이 다른 여타 뭐 신약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다르게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대학병원에서 어쨌거나 보험 수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증이 됐고 채택이 됐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이 앞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지금 1조가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1조 5천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신고가 패턴에서는 11월 18일 날 장대 음봉 갭 상승하고 음봉으로 마감했던 이런 부분들을 매물을 다시 소화하면서 오늘 종가를 57,000원 이상으로 좀 끌어올려 준다면 내일이나 이제 다음 주에도 그 이상 6만 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수급 보더라도 기관이 투신이 고가에서 좀 들어왔죠. 외국인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에서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 수급 보면 고가에서 60만 원대 그 상단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거든요, 거의. 근데 이런 종목들 고가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로키텔스케어는 요거 지금 수익 실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가셔서 6만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 흐름 잘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관점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포착 종목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중일 갈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진짜 좀 잘 팔릴 수 있는 게 뭘까? 화장품도 뭐 잘 팔리겠죠. 근데 이제 저는 라면을 좀 콕 집어서 제2의 삼양식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농심 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실적만 본다면 뭐 농심이 일단 지금 먼저 치고 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홀딩스가 더 가볍기 때문에 농심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하면 뒤에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농심 홀딩스를 가지고 왔고 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한 20% 정도 상회했죠. 그러니까 라면을 그동안 이제 뭐 내수 판매만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이런 식품주들은 이제 지수가 떨어졌을 때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식품주들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수가 뭐 4,000포인트에서 3,9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방어주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커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양식품이 과거 이제 주가가 1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가 더 이상 이 식품주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라면 회사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 성격으로도 이제 같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북미 매출이 계속 높아지고 유럽에서도 지금 라면이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심홀딩스가 지금 미국 쪽의 입점이 5배가 늘어났어요. 캐대언 효과를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도 지금 명동 가서 보면 라면 24시간 무인 라면 이런 데서 관광객들이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삼양식품의 흐름과 좀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농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정배열 국면에서 중장기 이평선 부근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지금 없어요. 사실 상단에 대한 어떤 매물이 없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좀 한번 좀 튀어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11만 원, 12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역시나 들어왔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제가 12만 원대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요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푸드의 인기가 이제 K뷰티나 뭐 다른 상품 못지않게 이제 또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면비디아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별명이 잘 붙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농심홀딩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기업이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테라이르츠 기반 초정밀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테라브입니다. 테라이르츠는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전자기파로 엑스레이처럼 물질 내부를 볼 수 있으면서도 인체에는 무해의 차세대 비파계 검사 기술로 꼽힙니다. 국내 증시에는 현재 20여 개 외국 기업이 상장돼 있는데 새로운 해외 기업이 한국 증시에 도전하는 건 2021년 네오 이뮨텍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도나논 테라뷰 대표는 한국행을 결정한 이후로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One is that many of our major customers, both in the lithium-ion battery and also in the 3D AI chip markets, are all located in Korea. A significant number of them are. Those customers are now moving our products into production. 또 한 가지 이유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입니다. 영국에는 없는 제도로 기술력만으로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And with the Korean discount, that's been a feature in the past. There's a recent report in the Financial Times in the UK talking about the growth in the Korean market due to players such as Samsung and Hynix, in terms of HBM3, HBM4, and the importance of that for AI. So the Korean market is changing and we're glad to be changing with it. 증시에서는 이번 사례를 외국인에게 외면받던 한국 시장이 다시 관심을 받는 회복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천 시대 정책과 함께 외국 기업 상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화되지 않는 근거로 이제 해외 유수 기업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던 사례를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테라뷰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선진국들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는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 유입이 확대되면 시장 신뢰뿐 아니라 기술 중심 코스닥의 경쟁력까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 골라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이 또 막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미래는 밝다. 그쵸. 그리고 AI 버블 아니다. 네, AI는 버블이 오려면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저는 과열 정도로 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과열은 시키면 어차피 더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숨고르기 하면서 시키면 된다. 우리 반도체도 계속 과열 논란 나오면은 맥심 냉각이니 뭐니 해서 시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와서 과열돼 있고 이평선도 이격도 벌어져 있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숨고르기하고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도 오늘 올라오는데 이것도 올라왔다고 해서 만세 부르면서 헐헐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고 기존 박스권에서 상단 돌파 시도 정도 하고 다 쉬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기 때문에 잘 쉬는 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낮잠 잠깐 자면은 일부 회복을 하고 숙면을 취하면은 거뜬하게 일어나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조금 길어진다라고 하면 숙면 취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세를 만들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시장 걱정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숨고르기 나오는 조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지 말고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들을 일단은 불식시켜줬어요. 네. 젠슨왕 CEO와 엔비디아 실적이 이러면서 오늘 시장이 불이 붙고 있는데 그러면 또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저희가 홈런을 쏘아 올려야겠죠. 네. 오늘은
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 뭘로 골라볼까요? 이번 주에 조선주, 방산주 했으니까 네. 이제 원전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 네. 조방원 특집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 뭐 조방원은 사실 제가 딱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뭐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딱 끝난 이후부터는 막힐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중동에 가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함께 이제 뭐 100년 동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MOU를 맺고 여러 가지 뭐 세부 내용 나오는데 뭐 UAE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에는 꽤 뜻깊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 우리가 최초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뭐 과정이 어떻게 됐건 그 최초로 수출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동에 가면은 뭐 방산 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미래 혁신 기술 뭐 IT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뭐 의약품 뭐 이런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뭐 네옴시티나 막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뭔가를 지으려고도 하고 플랜트도 많이 짓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이런 필수적인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뭐 에너지, 방산, 뭐 IT 이런 쪽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고 미국은 마누가 프로젝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핵 추진 연료 잠수함 얘기 나왔죠. 그러면은 원전 시장에도 뭔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선 이미 원전 300개 건설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50년 목표인데 이 친구들은 시공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공 능력이 좋은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파트너로 적합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길게 우리랑 뭐 장기로 계약하고 계약 조건은 뭐 나중에 좀 따져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랑 계속 함께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직접 시공하고 설계하고 수주를 따내오면서 그만큼 우리도 뽑아내면 되지 않나 싶어요. 미국에 퍼주는 거 많다라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그러면은 뭐 박리담회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걸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선 할 수 없었던 많은 노하우들을 또 전수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 교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더욱더 많은 수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 쪽으로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는 게 원전이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뭐 본의 아니게 말씀드렸지만 조선, 방산 이제 세 번째 차례로 원전까지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원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이제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책, 신문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좋다 이겁니다. 종목을 알아야죠.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일단 원전주 안타 종목으로 1루까지 출루를 해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에는 역시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걸 고르실 건가요? 네,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팩트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보시면 에너빌리티 되잖아요. 가겠습니다. 네, 네. 상상력이 필요가 없어요. 원전주는 이 종목이 안타, 2루타, 3루타, 말홈런까지 다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장주고요. 네. 꺾이지 않는 대장주고 앞으로도 헐헐 날아갈 종목이고 벌써 시즌 1에 교육해드리고 420%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시장에 그 울분을 토해내듯이 지금 멋지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마누가 프로젝트니 원전이니 SMR이니 여기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전 기업 그냥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조선에서 하나오션 그리고 방산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속에 일픽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MR부터 해서 지금 XAI에 뭐 가스터빈 수주한 것까지 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전만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종합 에너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와 지금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원전 말고도 많은 부분이 열려 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복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 마음속에도 1픽으로 담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때 10만 원 도전하다가 잠시 좀 쉬고 있는데
더 이제 그냥 지나가는 자리다. 네. 10만 원도 그럼 지나가는 자리겠네요. 아유, 그럼요. 그 앞자리 또 바뀌어야죠. 10만 원 가고. 알겠습니다. 네. 안타 종목으로 첫 번째 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 가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우 빠르지만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이 2루타 종목 원전주 중에 뭐 볼까요? 이쪽도 뭐 빠른 건 다 빨라서 주도주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예. 대형주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루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BHI 정도 좋을 것 BHI? 같아요. 네. BHI 같은 경우도 제가 이데일리 TV 뭐 마켓이너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367% 올라와서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을 잠재운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수원이랑 해가지고 뭐 깐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뭐 수주를 받고 기자재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BHI도 같이 가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최근에도 미국에 이제 원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세미나 열어가지고 뉴스케일 파워랑 뭐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 나누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미국 기업에서 이 BHI 본사까지 와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갔어요. 그럴 때 미국에서 세미나하면서 세부 내용 조율하고 계속 서로 간에 이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고 한수원에서 이제 추진해서 모든 원전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고 기술력을 공급할 수 있고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게 제일 안전한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로 없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BHI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단기 저점 기대감 높이는 구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쉬는 것처럼 BHI도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는 BHI, 뭐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나 네. 크기 몸집으로 좀 구분하신 것 같고. 네.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볼까요?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면서 또 멀리 길게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원전주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지난번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 현대건설. 네. 제가 뭐 건설주, 화학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주로 들어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건설주가 아니죠. 네, 투자 관점 자체가 건설이 아니에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설주 같은 경우 아까 유가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에서 유가가 올라가면 플랜트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아파트 짓고 이런 건설 능력이 아니라 플랜트 사업 쪽으로 보셔야 되고 이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을 시공하고 대다수를 뭐 18개 중 12개면은 뭐 대다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시공 능력이 가장 좋은 기업인데 미국에서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어느 기업부터 접촉을 하겠습니까? 바로 현대건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뭐 페르미 아메리카의 원전 내기 뭐 설계 용역 계약이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SMR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하고 계속 이제 서로 협력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수주 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유럽 시장 확장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하우를 우리나라에는 사실 노하우를 쌓기에는 18개예요, 아직.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원전 짓고 SMR도 좀 더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경험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유럽 가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기업들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수주 계약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력서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미국에 이 기업은 뭐 뉴스케일 파워랑 뭐 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IT 쪽에 테슬라나 애플이랑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미국의 원전을 몇 기를 지었고 지금 SMR의 선두자로 자리 잡았고 이런 게 이력서로 붙으면은 유럽에서도 현대건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 원전은 그래도 좀 변두리 취급을 받고 했었는데 이제 폴란드 진출하고 이제 뭐 루마니아니 뭐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대건설이 거기에 떡하니 들어가서 시공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과거에 말로 홈런으로 제시해드렸고 아직도 호타준족 3루타로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건설주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1차 상승 후에 휴식 구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2차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초병 세워놓고 그리고 천천히 모아가면서 2차 상승 노리시면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러운 수익률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률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현대건설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라고 하시면 아직 뭐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3루타 호타 준적 종목으로 현대건설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말홈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말홈런 종목 보기 전에 또 저희가 그동안 늘 매일매일 알려드렸던 말홈런 종목들의 상승률 랭킹을 좀 볼까요? 네. 네. 랭킹은 변함이 없는데 그 상위권 종목들이 수익률을 야금야금 숫자가 붙여갑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뭐 거의 80%, 80%, 예. 뭐 장중에 도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중간중간 보니까 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그 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연말쯤 되면은 뭐 전체 1페이지 정도는 100%로 채울 수 네네. 있지 않을까 싶다. 뭐 적어도 뭐 한 종목 미달됐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인간미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 뭐 어제 그제도 뭐 멀미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좀 네. 편한 평정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1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죠? 없지만 네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네. 텍스프리 제가 최근에도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롯데관광개발과 함께 같이 올라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1차 목표치를 네, 도달해서 오늘 뭐.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슈는 중국과 일본이 알아서 우리나라를 챙겨주고 있다. 한한령 해제 이런 거 없어도 알아서 챙겨주고 있다. 중국은 일본을 안 가고 일본은 중국을 안 가면은 이 사람들의 다수는 한국을 오게 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깊게 생각 안 해도 아주 감사하게 그냥 누워서 그냥 떡이나 받아 먹으면 되는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오전부터 너무 뭐 시원하게 올라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 음봉 나오면 오히려 감사한 구간이다. 지지선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영향력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윗꼬리 달고 밀리면은 한번 눌렸다가는 거 그 눌림 구간이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활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윗꼬리가 안 달리면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네네네. 싶어서 차트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급락 나왔다가 오늘 또 다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 아닙니까?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이 상황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윗꼬리 달고 눌림목 나올 텐데 요거 2만 원 흔들기 나와도 여러분들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 시장 영향력으로 더 밀린 거잖아요. 저는 이런 구간을 뭐 예쁘다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감사한 구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만큼 안 내려오고 2만 원 구간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인데 시장이 이렇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22,000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도 뭐 살짝 눌렸다 간다라고 해도 이것도 시장 영향력이고 예, 전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멀미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봉으로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번 주에는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반도체나 이런 게 다 같이 올라가지만 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나 이 AI 버블론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까 쉬고 있는 반도체 반대로 수혜를 좀 보면서 중국 일본 갈등에 좋은 과실을 따먹었던 네. 관광 쪽, 네. 카지노,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고 오늘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이 랭킹 안에 5위로 들어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골라봐야 되겠죠. 원전주 중에 가장 탑픽으로 보는 말로 없는 종목 뭘로 보세요? 제가 너무 든든한 종목들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좀 네. 가벼운 거 하나. 약간 심심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가볍고 좀 다이나믹한 종목으로 네. G2파워 선택해서 G2파워. 네, 좋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이 너무나도 잘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한 종목이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뭐 G2파워라든지 뭐 과거에 영광이 있던 뭐 한신기계라든지 이런 좀 작은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이는데 원래 상승장이 그렇습니다. 형이 먼저 이렇게 대장이 날아가고 동생은 나중에 후발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발주 들고 계신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답답해하다가 여러분들이 에이 안 되겠다고 이거를 버리는 순간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팔면 올라간다 아시죠? 팔지 마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보고 가신다라고 하면 억눌려 있던 부분을 한번 해소하는 구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 무거운 종목들도 저렇게 시원하게 가는데 가벼운 종목들도 기본 50% 이상은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스타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이 분쟁 종결되면서 체코원전 수주 나오고 지금
뭐 미국에도 지금 원전 얘기 나올 때마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신한울 같은 경우에도 3, 4호기에 뭐 340억 원전 배전반 뭐 공급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찍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하면서 날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원전 배전반 쪽에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AI 배전반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시된 효과가 내년부터는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볼 때 원전주는 뭐 걸을 타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G2파워 좀 가벼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종목 그리고 내 마음속의 1픽은 두산이너빌리티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고 후발주로 이제 현대건설 이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가 봐도 너무 예쁜 자리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8,000원 구간을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되는 모습 자체도 좋아요. 원래 과거에는 지지선이 있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도망가야 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누구나 HTS를 볼 수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열면은 모바일로도 MTS로 볼 수 있어요. 이 차트를.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옛날에 과거에 모는종이에 그렸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정말 마니악한 시대였고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탈을 시켰다가 물량을 털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가는 이 트랩이라는 함정을 마련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용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탈해서 물량을 좀 털어내고 회복시켜서 올라가려는구나. 단 거래대금 붙은 첫 번째 양봉은 하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나는 이제 소외되지 않고 수급을 받는다라는 건 확인이 필요해요. 첫 양봉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셔도 되고 나는 싸게 볼 거야 하시면은 8,000원 전후 혹은 8,000원 이하 구간에서 천천히 모으고 있다가 첫 양봉 나오는 날 물량을 크게 실으면 된다. 괜히 여기 처음부터 물량을 크게 실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보초병 세우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000원 전후 구간부터 보시고 1차 목표치는 10,000원, 2차 목표치는 12,000원 보시면서 저는 뭐 10,000원 넘어간 다음에 앞자리가 하나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앞자리까지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지금 12,000원이 한 50포인트 되니까 이 정도까지 말로 홈런으로 제가 선정해 드렸으니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홈런 도전 종목으로 G2파워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장르에 매수를 해야 될지,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야 될지까지 이재섭 파트너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전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자, 오늘 이제 또 뭐 바로 이재섭 파트너님 또 가셔야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간단하게 예고해 주시죠. 네, 뭐 앞서서 뭐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짧게만 말씀드렸는데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바지 봇을 워낙 뭐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거 조방원은 이번 주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남은 섹터들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될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장마감까지 풀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이데일리 TV 지금 이 파이널샷 유튜브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 마무리 오늘 시장 해보시고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고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올해 3분기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요. 또 컨센서스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걱정하던 다음 분기 전망도 오히려 좋게 나왔는데요. 이후에 이어졌던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젠슨 황 CEO가 GPU
GPU는 이미 모두 매진됐다고 밝히자 남아있던 AI 버블 논란도 잠식을 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다시금 4,000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 더 종목별 얘기,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발 훈풍 속에 오늘 반도체주는 물론이고요. 전력설비, 원전, 그리고 동박 관련주까지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반도체 투톱이 오늘 나란히 3거래일 만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력설비주도 오늘 투심이 개선된 모습인데요. 이 전력설비주는 AI 버블 논란이 일 때마다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해서인데요. 이 젠슨항 CEO가 실적 발표를 통해 AI 버블 논란을 일축시키자 오늘 전력기기주의 투심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전주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AI 거품 우려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AI 기저 전원으로 부각받는 원전주의 투심도 개선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동박 관련주입니다. 이 엔비디아 공급막 안에서 특히나 오늘 동박 관련주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두산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칩에 이 CCL이죠. 동박 적층판을 단독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반도체주가 강한 가운데 이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주 소식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제였죠. 네이버와 두나무가 다음 주 26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단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네이버의 내년도 영업이익이 50% 이상 뛸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네이버도 물론이고 또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두나무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 재건주도 오랜만에 쾌청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재개를 위해서 미 국방부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로 급파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름세 보인 점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 리포트들 살펴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 주가 맑음 보이는 가운데 전망도 맑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30년 만에 도래된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서 최대 수혜주가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라며 목표가 8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어서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주가 그리고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DS증권에서는 내년은 매출 성장의 해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AI 기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실적이 올해도 내년도 견조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목표가 5만 원에서 15만 4천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유럽에서 키트루다 SC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한 가운데 이 하나증권에서는 키트루다 SC의 해외 매출을 고려해서 밸류에이션 기준점을 대형 제약사 수준으로 올려 잡아야 한다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목표가도 16.4%로 상향 조정한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양식품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공시를 통해서 중국 공장 증설과 함께 보유 자사주 전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 맑음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CMTX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오늘 반도체주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오늘 투심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TSMC와 마이크론의 협력사이기도 한데요. 상장 첫날 더블을 기록하는 등 이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차바이오텍입니다. 전날 카카오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한다고 하자 이 카카오 헬스케어에 대한 인수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이시티 게임주입니다. 전날 바이오 하자드가 신작이 흥행을 하자 전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박철순의 업종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을 또 놀래킬 만한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AI 버블 논란이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기대치를 넘어서는 일단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를 조금 불안하게 봤었던 이런 AI 거품론이라든지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서버용 GPU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가 우리 실생활로 더 깊숙이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AI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 쪽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여전히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마다 항상 우리가 경계감이 좀 나오면서 지수도 흔들리고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양 GPU 같은 경우 블랙웰이 들어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판됐다라고 이제 솔드아웃이라고 언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뭐 재고도 이제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3분기 매출 총 이익률을 봤더니 73.4%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물건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수익성도 그만큼 좋다라는 거는 고마진 제품 수요가 그만큼 받침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은 반도체 버블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 대장주로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덜 올랐던 장비주라든지 소재라든지 또는 부품주들도 오늘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기판주 같은 경우가 조금 오늘 밀리고 있는데 일단 기판주 같은 경우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뭐 TLB랑 해성 DS 같은 경우도 5%대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판 수요 급증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소부장 기업들이 한꺼번에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기판주는 일단 조금은 신규 접근을 좀 자제하시고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좀 쉬었던 종목군들, 소부장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좀 늘리는 전략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이번 실적 자체의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을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신 듯합니다. 실적 발표가 쭉 되고 이 데이터 센터 쪽에 가장 좀 방점을 좀 두셨을까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역시나 이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의 어떤 네. GPU 수요가 너무나도 좀 잘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완판이 됐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그냥 기대감, 우리 네. 완판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솔드아웃이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이 블랙웰이라든지 블랙웰 울트라죠. 그 다음 버전이죠. 블랙웰과 블랙웰 울트라가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AI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 쪽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출 가이던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언급을 좀 해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인 뭐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구조적으로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단순히 AI 수요가 급증 단기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들은 일단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젠슨 CEO가 일단은 AI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언급을 좀 해줬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AI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산업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지금 GPU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버 수요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선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앞으로 실적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대감만 주는 게 아니라 팩트 기반의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빠졌던 종목을 담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4분기 가이던스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젠스랑 CEO도 여러 발언을 했는데 진짜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 자신감이 나오는 원천, 근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술력이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말했던 이런 수치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보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가 아마 이걸 거예요. ASIC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 쪽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뺏기는 거 아니냐 시장을. 그런데 역할이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술력이 완벽한 그런 GPU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좀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변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반도체 칩의 어떤 성능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전환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큰 틀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문형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역시나 GPU 완판이 역시나 가장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GPU가 완판이 됐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결국 이 회사는 수요가 늘면서 결국은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 같은 경우도 3분기 때 조금 지연했던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을 4분기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증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기 위한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될 겁니다. 그게 생산이 되는 만큼 증설분만큼 엔비디아도 GPU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증설되는 만큼 실적은 계속적으로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공급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물론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장 신뢰감이 있는 공급망인데 장기적으로 지금 월 단위로가 아니라 뭐 지금 뭐 반기 단위로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어떤 부품에 대한 어떤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안정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이퍼스케일이라든지 기타 빅테크들로부터 지금 GPU 계약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팔 수 있는 루트도 여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역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있었던 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구조적인 성장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엔비디아 관련된 밸류 체인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계약의 기간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월 단위 아니면은 뭐 분기 단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할 만큼 공급자 우위에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클라우드 GPU의 솔드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GPU의 공급 부족이 좀 지속이 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라던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월 단위가 아니라 네. 분기도 아니고 반기 단위로 그러니까요.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GPU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장이 네, HBM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드는 것
전부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라도 지금 HBM을 가져오기 위해서 고객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AI 컴퓨팅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기업 중에 이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스템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기존에 이미 GPU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객의 수요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GPU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놨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소재나 부품,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장 증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비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 소식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실적 성장, 수주 잔고 증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장비주들을 좀 미리 잡아 놓으신다면 조금 더 시세를 빠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블랙웰,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를 판매해서 마진율을 높였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더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부동이 되려면 결국 HBM 필요한 거고 삼성이나 SK가 HBM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범용 쪽이 또 공급이 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범용 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네. HBM 밸류체인을 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지금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가장 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집중해야겠지만 지금 범용 반도체 쪽 사업만 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한동안 좀 무시를 좀 당했었죠. 소외를 좀 받았었지만 이제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HBM이 워낙 많이 필요한 시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3사 같은 경우가 공정을 전부 다 지금 HBM 쪽으로 다 많이 전환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공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HBM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라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서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범용 반도체도 지금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보셔야 되고 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은 한동안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만큼이나 좀 잘 가고 있는 게 전력 설비, 뭐 전선 쪽도 가고 원전도 오늘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 센터의 증설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걸 또 수급하는 여러 가지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당분간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는데 이쪽은 좀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원전과 전력 기기 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제 거의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하건 아니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수주하건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로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 수주하건 우리가 수주하건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전력기기는 지금 굉장히 공급 쇼티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5개 정도 되는 변압기 회사가 있는데 이 변압기가 가장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에서도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 지금 웃돈을 주고라도 지금 공급을 해가기 위해서 전력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도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 같은 것들도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관세 충격을 지금 보통 고객사와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사실 변압기 자금률이 20% 내외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도 증설하는 만큼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고 실적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봐야 된다. 다만 증설을 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간 HBM 그러니까 블랙에를 포함한 이 GPU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고 그리고 GPU가 완전히 매진이 됐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거품론을 불식시킨 건 맞는 듯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나 지금 오늘 좀 거론되고 있지 않은 범용 메모리 쪽도 끊임없이 조금 찾아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 좀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 종목들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19일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시간 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57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전망치였던 549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였다. 순이익은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1.3달러로 시장 예상치 1.25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핵심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5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이 가운데 GPU 매출이 430억 달러,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82억 달러였다. 게이밍, 비주얼라이제이션, 자동차, 로보틱스 등 전 사업부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전망을 65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30억 달러 이상 높은 수준으로 AI 칩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할 단서가 될 FOMC 의사록이 공개됐다.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 위원 상당수가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록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올해 남은 기간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록됐다. 반면 몇몇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이 예상대로 전개될 경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연준 표현 관례를 감안하면 동결 의견이 인하 의견을 상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이 회의 직후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내부 견해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3.75에서 4%로 조정했으며 일부 위원은 당시에도 동결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록은 거의 모든 참석자가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중단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네, 어느덧 목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양대 지수는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동반 2%대 강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밤에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이제 호실적이 시장 전체적인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바꿔놓은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AI 과열 우려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좀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도 2.5% 내외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를 회복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한일령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국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의 이제 긴장 강화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국내 쪽으로 관심을 좀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들어가는 게 올해만 해도 지금 9월까지 60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이 중국에 입국을 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일부가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입장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화장품 관련돼서 일본 화장품에 규제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국내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뭐 최근 들어 며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도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반도체나 전력 설비, 원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 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60원대 후반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5,000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지만 언제든지 또 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환율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 안에서 또 외국인 수급 변화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좀 긴장을 늦출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오늘 좀 주목해 보셨을까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시장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간밤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지만 일단 뭐 시가총액 코스피의 상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이끌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코스피가 이쪽 두 종목에 좀 비중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 따라오는 종목들이 역시나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바이오 3 톱이 결국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박스권 장중에 하단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하향으로. 그런 점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상당히 장중에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던 부분도 나왔지만 장막판에 끌어올렸고 오늘 엔비디아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점에서 시장 자체에 대한 박스권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언제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냐? 미국의 금리 인하가 12월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례회의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좀 눈치 보면서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매수를 하면서 약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연속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에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뭐 개인들만 나홀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급 자체에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호재 그리고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가 여전히 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여전히 좀 그에 따른 눈치를 보는 분위기이고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네요. 이에 따라 아직은 좀 관망해보는 태도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오늘로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시원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좀 기분 좋은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94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4,02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4%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892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6%대 강세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확인이 됐고 기관의 순 매수세가 주효했습니다. 9,600억 원대 순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도 함께 동참해주면서 5,600억 원대 매수 우위 확인됐습니다. 반면 개인이 오는 물량을 많이 좀 덜어내면서 1조 5천억 원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한 흐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준 코스닥 시장 1,700억 원대 매수 우위 확인됐고요. 기관은 아주 소폭의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물량 좀 던지면서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크게 끌어줬습니다. 5%대 가까운 장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받으면서 강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LG 엔솔까지 오늘 1%대 강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좋았고요. 우선주도 3%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가 약 보합권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 HD 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동반 강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1월 20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 전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훈풍이 장중 내내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결국에는 양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상승 마감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눈에 띄고요. 삼성전자가 또 다시 10만전자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무려 4.9%가량의 강한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의 놀라운 실적에 대한 훈풍을 고스란히 대형주들이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미반도체도 2.3%, SK스퀘어도 3%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면서 원전 기업들과 전선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4%, 그리고 LS일렉트릭 6%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1% 넘는 상승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컨테이너선 계약 체결 소식 전해주면서 4%가량의 오름세, APR 같은 경우에도 오늘 5%가량의 상승력을 유지해준 채 화장품 관련 기업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완성차 기업들은요, 시장의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도 전반적인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펩트론이 15%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삼천당제약도 2%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견조했습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파마 리서치, 휴젤, 클래시스 일제히 상승했고요. 오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용 기업이라는 분석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3%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중에 1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2% 넘는 상승력 그렸고요. 최근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에이비엘 바이오도 4% 이상의 시세를 끌어내면서 오늘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된 기대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견조한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연일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SPG가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삼성과 엔비디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주들의 수급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엔터주들 전반적인 분위기 좋았고 2차 전지 기업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별 마감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보죠.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양대 지수가 모두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1에서 2%대 강세로 마감 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4천선 위로 올라온 모습 4,004.8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3% 전일 대비 오르면서 2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고요. 891.9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보시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오전장에서 상승폭을 더 넓혀갔고요. 오후장에서는 그 탄력을 좀 유지해주려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장중에 4,05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일중 그래프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상승 출발한 이후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머물러주는 모습, 오후장 중 한때는 894.87포인트까지 고점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이어졌고요. 기관이 7천억 원대, 외국인 6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개인은 1조 3천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이어졌습니다.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세였고요. 외국인이 1,819억 원의 사자세, 개인은 1,200원대 팔자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 1, 2위에 자리했고요. LX 일렉트릭도 전력 기기주들의 강세와 함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즘 SK 하이닉스와 함께 연동되는 SK 스퀘어도 또 자리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로 처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달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줄줄이 자리했습니다. 펩트론과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까지 외국인의 선택 받아갔고요. BHI의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들, 주요 원전 기업들과 함께 대형과 소형 원자료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LS 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고점을 또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53만 7천 원까지 뛰는 모습. 그 후로는 탄력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6%대 상승세로 마감 지었고요. 50만 원 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AI 사이클의 최대 수혜 쪽이 전력기기라는 점 역시나 오늘도 또 여실히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 몰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탑,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AI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K뷰티의 수혜가 또 중일 갈등에 따라서 반사이익 받아갈 것이라는 이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단에서는 에이비엘 바이오, 오스코텍, 파마 리서치까지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관의 순매수세에 이어졌고요. 글로벌 팩스프리의 경우에도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감 시세 살펴보시죠. 오늘 장중에 글로벌 텍스트프리가 고점을 또 6,940원까지 높이기도 했고요. 6,830원 선의 마감가를 형성해놨는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아무래도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텍스 리펀 사업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크게 주목했습니다. 15%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급 특징주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 봐야겠죠. 엔비디아가 퍼펙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570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62%, EPS는 1.3달러로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모두 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한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AI 거품론을 한 번에 종식시키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 전체 매출의 무려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시나 블랙엘을 포함해서 고부가 가치 GPU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젠스당 CEO가 블랙엘의 판매가 폭발해서 이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발언과 함께 클라우드 GPU가 전량 매진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AI, 로봇, 데이터 센터,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 파이널 포인트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들고 오는데 오늘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한일령의 수위가 강화됐는데요. 이 일본의 총리가 대만 개입을 시사를 하면서 중국 측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왔었죠. 일본 여행을 규제, 제한하는 거에서 취소로 넘어갔고 문화나 관광, 소비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짱구를 조금 이제 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불매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호텔, 면세, 카지노, 화장품 그리고 여행까지 4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조의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걸까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입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기업들 기대감 속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6일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두나무가 한 주, 네이버 파이낸셜이 세 주로 지금 합병이 교환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짜 20조 규모의 공룡 기업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엔비디아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부터 전략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AI 거품론 덜어주면서 크게 하드 캐리를 해줬고 또 일본과 중국의 갈등 지속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또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이런 흐름이 또 이어질지 오늘은 한숨 돌렸는데 내일 또 어떤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내일 포인트 잡는다면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일단 뭐 AI나 뭐에 따른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아마 오늘 밤에 뭐 나스닥 중심으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이슈들이 조금 묻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된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는 조금 선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전히 좀 주시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국인들의 뭐 순매도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달러 환율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은 아직도 풍부합니다. 뭐 그 고객 예탁금이 줄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79조 7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수가 이제 급하게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풍부한 예탁금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은 당분간은 좀 변동성을 갖는 그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섹터나 종목 위주의 순환매 현상이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대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십니까? 저도 뭐 AI 관련주와 BAI 관련주의 대결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소부장까지는 매수세가 유입이 못해서 약세로 좀 전환됐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신기장에서 다시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일은 다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령에 대한 그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마찰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목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본격화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뭐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금융 관련된 업체들도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관련된 섹터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미국장 흐름 또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잘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좀 AI냐 BAI냐 이런 논쟁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 고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대표님은 내일 장에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한일령 관련된 종목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오늘 조금 기관들의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큰 폭으로 올랐던 글로벌 텍스프리 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K컬처에 대한 이제 확대로 인해서 관련된 이제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입국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에 방한한 외국인 수가 5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서 기존에 일본으로 갔었던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 일부가 국내로 다시 리턴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관광객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 이제 K컬처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 입국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별 입국자들한테는 이런 이제 그 어떤 핫플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개별 구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 리펀드 관련돼서도 수혜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정부에서 성형 미용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부가세 환급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8월 달에 좀 급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형 관광 활성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세 환급에 대한 폐지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현재 재논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연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외국인의 입국이 증가할수록 4분기 실적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한일령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 고점 수준인 이제 7,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일본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행주, 뭐 K뷰티 쪽, 그리고 텍스 쪽까지 이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속에 실적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긍정적인 정부 제도도 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500원까지 목표 주가 바라봐 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한일령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이슈가 그거죠. 이제 화장품과 의류 쪽 관련돼서 일본의 업체들에 대한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의류 사업도 동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9월, 10월에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 동조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리 주가는 하방 경직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되돌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돼서는 동사 이제 일본과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 인도, 중국, 유럽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능성 브랜드 연작 판매 유통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류 쪽에서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 겨울이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 흐름 보셔도 10,000원 정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빠질 수는 없는 구간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1월 들어서 한 30억 정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9,74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키워드는 한일영이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나 관련 수에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2,5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좀 주고 싶으십니까? 네, 뭐 시장 지수는 아마 계속 좀 출렁거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 속에서도 개별주적인 움직임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동의 움직임에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요? 뭐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클수록 이제 방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변동성을 잘 버티면 결국엔 큰 시장이 한번 다시 도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